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정준영 씨가 어제 오후에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이 귀국 장면부터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봤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완전히 공항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 네. 되면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앞에 이렇게 쭉 모아서 뭐 간이 포토라인 비슷하게 그렇게 통제선을 만들면 뭐 이제 한삼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몇 마디 뭐 말을 한다거나 네. 뭐 억울한 게 있으면은 이런 점이 뭐 억울하다 앞으로 밝히겠다라고 한다거나 몇 마디 보통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약하게 뭐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딱 하고 그대로 뚫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제 기자분들이 어떻게든지 입장을 듣기 위해서 너도나도 이제 모이게 되고 기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막 혼잡한 상황이 연출이 돼서 요즘 저런 모습 잘 안 나오거든요. 네. 한동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모습이 잘 나오다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서로 좀 조심해가지고 한동안 저런 모습이 잘 안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씨 광주 갔을 때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이게 그 의혹의 대상의 그 취재 대상이 된 분이 네.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기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취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않고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집에 뭐 어디에 가가지고 네. 이후에 텍스트로 해가지고 사과문을 내는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자신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네. 연예계 활동을 이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고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달게 받겠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정돈된 필치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정준영 씨의 평소의 어떤 언어 습관이라든지 네. 또는 뭐 평소에 SNS의 글의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정준영 씨가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돈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승리 씨가 그 SNS에 아까 얘기를 했을 때 네.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보여준 정준영 씨가 어젯밤 자정에 보여준 SNS 글이 가장 사실은 스탠다드했다. 표준이라는 거죠. 흠잡을 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승리 씨가 올린 것은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기가 올린 거예요. 네, 네. YG에서도 그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데 예.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게 아닌가. 정준영 씨 측에서 이 워딩은 그러니까 이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승리 씨처럼 뭐 잘못된 표현들을 만약 썼다고 한다면 아마도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정돈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방금 변호사 중요한 거는 이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성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해보고 일단 피해자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좀 그래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돈된 문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말씀하신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해도 수명이에요. 지금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런 심적 상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면서 죄송해야 됐다고 할 텐데 물론 죄송하다는 말은 담았는데 되게 뭉뚱그려서 담았어요. 네. 좀 간접적인 표현 이런 걸 했다는 것에 점에 대해서는 우선 자기가 이런 자기를 향한 이런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이 피해자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걸 겪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연애 활동을 그러니까 자기가 출연하고 있는 걸 하차한다고는 표현을 했는데 연애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또 표현을 썼어요. 중단의 의미는 또 뭔가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또 의미도 내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런 두 가지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정필 연예계를 은퇴한다, 방송을 중단한다에 대한 그런 표현의 반감이 은퇴하거나 중단하는 게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고 이미 방송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예, 아무래도 은퇴가 뭐 본인이 무슨 결단을 내리듯이 네. 지금 그런 상황이냐 대중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퇴출당할 수도 있는 분위기 아니냐. 그 상황에서 본인이 뭐 은퇴한다,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고 네. 지금은 사죄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뭐 수사에 협조하고 이럴 상황이지 연예계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본인들이 그런 말을 상황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중단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중단이라고 하면 네. 나중에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물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자숙 아닌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완전 은퇴인가 뭐 이렇게 네.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고도로 계산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난번 승리 씨 은퇴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다는 문장은 있는데 뭐가 죄송한지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알맹이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정준영 씨의 사죄문을 보면 무엇을 죄송한지 그 내용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불법 영상을 촬영했고 유포했다. 내용이 있는 거죠. 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라 함은 이것을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사과한다. 누구한테 죄송하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사과문 보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보통은 사과라는 거 1차적으로 피해자한테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렇겠죠. 건데 예. 피해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뭔가 법률 전문가가 이게 법률적으로 요 정도로 사과문을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산한 사과문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뉘우침은 안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중재 대표 내일 당장 이제 경찰에 소환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디 강남 모처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일단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수사에는 대비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네. 결국은 뭐 해외 촬영차 나가 있다가 소속사에서 연락 받았을 텐데 들어오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뭐 완벽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통과했다가 네. 공항은 나갔지만 곧바로 이제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소속사 통해서 발표문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네. 내가 동의 안 받고 촬영했고 또 유포했다. 그러면은 이 얘기 나올 때는 결국은 소속사하고 계약 해지되는 거고 나는 이제 뭐 연예 활동은 끝났다. 그리고 곧바로 구속될 것이다. 이걸 예감했을 거예요. 물론 뭐 수사 과정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뭐 카톡방에 이미 뭐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본인은 이제 구속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문구도 지금 뭐 소속사가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거 작성할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거 인정하느냐 마느냐 소속사에서는 그것만 물어봤을 테고 나 다 인정한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법률적으로 내가 대비해서 빠져나가야겠다 그런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고 뭐 네, 더 이상 그렇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임방구에서 왜 그러냐면 한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렇죠. 예. 과거에 한번 그 여자친구,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번 그 촬영을 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었죠.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엔 그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불기소 네. 처분이 된 과정은 뭐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몰래 찍었다고 볼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네. 당시에 수사기관이 이 정준영 씨가 갖고 있던 그 폰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출도 하지 확인을 않았었고. 못했죠. 네. 네. 이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저 그때 정말 합의하에 그 장난식으로 한번 찍었고 이거 그리고 다 지웠고 지금은 다 지웠고 죄송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여론은 그것도 많이 수긍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복귀도 그렇죠. 빨리 그래서 할수 복귀도 있죠. 굉장히 네. 빨리 했어요. 뭐 2, 3개월 만에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사실 그 여자친구만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을 거의 재미 삼아서 찍고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과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하나 또 나오고 왜냐하면 휴대폰이 그 복구된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정준영 씨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게 한 번 걸려 설사 처벌은 안 받았다고 해도 겁을 먹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네. 잘못하다가 괜히 크게 내가 망신당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다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공부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부분의 그 핸드폰 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저희 MBN 단독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 하재영 편에 더 이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 메시지가 참 다시 또 추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표현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은 사람이 많아요. 예,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관계 영상을 올리면서 그 상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듯한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절했잖아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이 정신을 잃고 있으면 그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거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서 막 크크크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네. 심지어 그래서 상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영상의 당사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수면제를 먹였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거의 범죄 자백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온 바로 반응이 정준영 씨가 크크크크 이런 반응을 그게 웃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표시.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황당하고 그리고 또 거의 믿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믿기도 어려운 말이 또 나온 게 뭐냐면 정준영 씨가 우리 뭐 온라인에 모여서 다 함께 어떤 뭐 성폭행하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그건 현실에서도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봐. 살인만 안 했지 구속될 만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화방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인식하면서도 이런 일을 오락삼아 즐긴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그게 잘못된 일인지도 알고 이러다가 우리 뭐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그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좋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성씨가 어떻게 좀 예, 근데 이해될까? 가장 사실 분노할 수 있는 대목이 분노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지금 2015년부터 10개월간의 기록이잖아요. 그럼 10개월간의 기록이라는 건 10개월까지도 계속 이런 그 동영상을 올리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네. 뭐 유포했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첫 번째 왜 그 범죄 있지 않습니까? 여친이 고소한 사건. 네. 여친 고소가 2016년도 8월달에 고소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 말부터 10개월이라는 건 바로 같이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8월부터 최소한 9월, 10월까지. 12월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여친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고소당한 이후에도 이 계속 사진을 찍고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킥킥거리고 그런 어떤 상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사실은 분노해야 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동안 자숙 기간을 거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은 또는 시청자들은 한번 그래 이건 큰 범죄가 아니야 라고 봐줬는데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도 내내 동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 전혀 이런 그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율이라는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고 비난받을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여러 가지를 취재하게 되는데 임방걸 변호사님 글쎄요. 피해 여성 중에 걸그룹 멤버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그게 좀 2차 피해, 다른 엉뚱한 사람에 대한 2차 피해도 좀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 피해 여성들이에요. 예.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보도한 한 기자가 이 피해자들을 만났더니 전혀 뭐 이런 자신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이게 유포될까 봐 너무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떨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그럼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명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한 명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누군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명 지라시 형태가 또 막 돌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누가 들어 있다더라라는 그런 지라시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연예인들이 또 우린 절대 아니다. 이건 악성 루머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언급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뭐 2차 피해라고도 할 수도 없이 정말 그냥 마른 하늘 날벼락처럼 그렇죠. 이런 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무분별한 지라시를 돌리는 거 이것도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이 그걸 되거든요. 만들어서 돌리는 거. 그렇죠. 그걸 예. 받고 또 유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행여 이거를 그냥 흥미로 그냥 재미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범죄에 예. 해당할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왜 네티즌들이 막 추적한다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성은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일명 이름이 붙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 정준영 씨하고 무슨 인연만 있으면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가해자를 찾고 가해자의 범죄의 진상을 뭐 찾아내고 뭐 처벌하고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누구냐, 뭐 피해자 색출 뭐 이런 식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뭐 있어서 동영상이 있느냐. 뭐 동영상이 있느냐, 예. 뭐 관련 검색어 정준영 씨 관련 검색어가 뭐 동영상 이런 게 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으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준영 씨나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데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피해자를 찾아보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똑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사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한테 집중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을 일으키는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사실도 아니랍니다. 네. 지금 최초 제보자 대리인 변호사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그 최초 제보자 대리인 변호사가 방정현 변호사가 네.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이른바 원본이라고 하는 파일을 모두 다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본인이 다 확인을 했는데 시중에 이런저런 명단이니 찌라시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괜히 또 찌라시 명단 이거 보고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이게 영상도 없다. 영상도 예.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예. 일부 매체에서 또 이번 사건 터졌다고 과거에 무슨 뭐 불법 영상 유출 사건 다 또 소급해서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런 사건이 있었다 또 막 기사를 쓰고 있는데 예. 그럼 과거에 그 피해자들한테 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단체 대화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뭐 8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중재 변호사님, 그러면 그 8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튼 다 모두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예. 그래서 거기 대화 내용을 보고 정말 뭐 내가 뭐 누구하고 성관계 했다 그랬더니 뭐 영상 있느냐? 예. 나 있다 해서 보내줬으면 그건 유포한 영상 게 올린 되겠고요. 사람. 그렇죠. 예. 영상 올린 사람.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무슨 뭐 성접대를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고 그건 이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지금 정준영 씨는 그렇게 뭐 불법으로 동의 안 받고 촬영하고 지금 이것만 뭐 있으면은 그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5년 이하 징역에 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범죄입니다만은 지금 내용 중에 보면은 수면제를 먹였느니 뭐 강제로 어떻게 뭐 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꽤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러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강간이에요. 그거는 그게 범죄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건 뭐 거죠.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예.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이 되든 어디가 됐든 저는 이거 뭐 사실이든 아니든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정말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 사실이라면 엄단해야 될 범죄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뭐 소문이 퍼져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면 적정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렇죠.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관심인데 하정편이 이 황금폰이라고 해가지고 지코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준영 씨 휴대전화라고 해가지고. 예, 지코 씨가 과거에 이제 방송
예능 토크쇼에 나와서 네. 정준영 씨 휴대폰 중에 황금폰이 있다. 그 휴대폰은 일반 통화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메시지, 카톡, 채팅용으로 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 도감처럼 네. 도감이라는 게 우리가 왜 뭐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도감처럼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게 유출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채팅이라고 하면 아까 단체방 그런 그런 걸 포함이 가리키는 되는 거라고 거잖아요. 추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지코 씨가 정준영 씨의 그 문제의 채팅방을 뻔히 다 알면서 예능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네.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지코 씨의 해명은 내가 도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서 무슨 내가 뭐 이상한 영상이나 사진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의 연락처가 쭉 있어가지고 연락처였다. 그게 무슨 그 영화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쭉 나열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도감이란 단어를 쓴 것이고 유명 연예인들 연락처가 하도 많아서 그거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제3자가 보면. 네. 그거 신기해서 내가 좀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예능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다. 네. 채팅 대화방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좀 황당한 건 뭐냐면 일단 그럼 지코 씨의 해명이 그렇다고 치고 뭐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네. 그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것은 지코 씨가 황금폰 얘기할 때 바로 옆에 정준영 씨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 옆에 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옆에. 거예요? 그러면 지코 씨는 그 휴대폰 내용을 모르고 얘기했다고 치고 네. 정말 순수하게 연락처만 갖고 얘기했다고 치고 정준영 씨는 알잖아요. 그럼 그 문제 채팅방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스스로 잘 아는데 지코 씨가 자기 휴대폰 채팅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옆에서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자세로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또 말을 몇 개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각심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죄의식이 없는 태도냐. 네, 이제 와서 지금 또 돌이켜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놀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문제가 됐던 게 아까 이종구 평론가님, 그 앞서 이제 불기소 처분된 그 사건이요. 네. 그때도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었는데 저희가 MBN이 어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방어권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맡겨가지고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경찰이 네. 사실은 경찰의 태도에도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피의자 신분인데 고소를 했다 그러면 피고소인 신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럼 뭐 고쳐서 갖고 와봐. 고쳐와라 뭐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사실 증거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사설 업체가 공적인 데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설 업체라고 한다면 그럼 바로 증거가 오염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해봐라라고 하고 자그마치 51일 이후에 네. 51일 이후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래. 지금 그 피고소인이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없네 하고 돌려주고 그냥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경찰은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점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업체에서 가져다가 한 그 증거를 어떻게 지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원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증거를 지우려고 한 건지.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자기가 비공식적으로 삭제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네. 다만 지금 남는 것은 경찰의 태도라는 거죠. 51일 동안 그것을 전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방글 변호사님, 지금 이제서야 압수수색, 그 사설업체를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준현 씨 카카오톡 방에 있는 대화들이 이제 쭉 그 엑셀 형태로 이제 제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본을 찾겠다라고 해서 그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를 복원을 의뢰한 그 사설업체 오늘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좀 경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고소도 다 이미 취소됐고 이미 다른 증거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굳이 그때 압수수색을 할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갖고 와라 우리가 여기서 복원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럼 가져오세요라고 했더니 복원 네.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갖고 온 그냥 변호인 의견서만 왔다는 거죠. 그 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사실 11월에도 정준영 씨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복원 의뢰한 오늘 그 압수수색 영장
오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 사설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영상 확보에 실패해서 불기소 처분을 또 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러면은 과연 이 원본을 오늘 압수수색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 하나 의문이고 찾는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해서 뭐 다른 게 있나 부분을 이제 확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제출한 공익제보자 그 대리인이 이거는 변조나 위조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 압수수색은 사실 큰 실효성이나 의미는 없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정현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경찰로 안 가고 권익위로 제보를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방금이요. 민감용 경찰청장의 간담회 내용도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보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비위 정도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선뜻 수사기관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심지어는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그 경찰 누가. 어떤 해결이 되고 무마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짜 긴밀하게 유착이 돼 있는지는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고. 일단 한 명입니까? 연락을 주고받는 그 경찰은?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이고 등장은 여럿이 하는데. 등장은 여럿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유착이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우두머리?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밑으로. 관할이 지금 강남이죠. 강남서장, 강남경찰서장 정도예요. 그걸 서장 수준은 아니죠. 더 위라고. 단톡방 8명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이제 그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있고. 것으로 파악. 연결을 주 사람은 버닝썬과 연결된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저희 인터뷰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은 누군가 이게 유착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네네. 강남 경찰서장보다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서장까지가 총경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거의 군으로 얘기하면 장성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대령급에서. 예.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경무관, 그 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러니까 사실 그 저런 순간에 지금 이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그럼 경찰청장이냐, 네. 뭐 서울경찰청장이냐, 뭐 이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밑에도 여러 뭐 경무관과 또 치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도 있죠. 뭐 서울시 내지는 뭐 경기도 수사국장, 네. 수사부장, 그러니까 부장, 국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까지가 네. 한꺼번에 강남서장 위에 있는 그룹들이라서 어느 사람을 칭했느냐 이건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거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이도 거의 그런 사람들인데 예. 여기서 뭐 경무관이니 내지는 뭐 치안정감이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전문 용어에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보직이었겠죠. 예. 어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날 도와줬어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보직. 예. 이름 뭐 서울시 무슨 뭐 국장 아니면 예. 보안국장 아니면 무슨 부장 아니면 최소한 지방경찰청장 예.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사람들 오 그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연관됐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 추측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계급보다는 보직. 누구나 들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직으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예. 해보죠. 이종근 평론가님이 추정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 저희가 넣어드린 기사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부터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 카톡 대회에 나오냐면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라는 그 문구가 카톡 대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청장인데 이들은 표현하기를 경찰총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잘 모르니까. 하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우리 뒤를 봐준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경찰청장이라고 한다면 육군 대참모총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별넷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그 경찰의 그 우두머리인데, 근데 경찰총장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청장이냐, 뭐 지방경찰청장이냐 이런 계급, 그러니까 보직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경찰청장이 연루됐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예, 예. 예. 하지만 이게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예. 사실 이게 민감한, 경찰에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돼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민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딜을 봐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뉘앙스에 의한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연루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 변호사가 그 인터뷰에서 밝힌 경찰서장보다는 더 위에 육급이다. 인물이 거론된 거는 예, 예. 일단은 확인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지금 바로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민감하죠. 계속 언론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이 어떤 그 톡 대화를,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권익위원회로 갔다는 건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권익위는 어떤 네. 거냐면 공권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제보하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게 계속 경찰과의 유착도 굉장히 큰 줄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경찰이 본인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초 제보한 방 변호사가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이다, 이렇게 한 뭐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이거를 뭐 더 이상 놔뒀다가는 오해만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경찰청 관계자가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 물론 뭐 경찰총장이라고 안 하죠. 경찰청장이죠. 예. 검찰은 이제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걸 공개하면서, 다만 이제 어떤 사건인지에 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마치 경찰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사건을 좀 봐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의 문구는 나오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밝힌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식의 문자가 발견이 됐고 일단 경찰청장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본 보도에는 그래서 권익위가 이제 그 방정현 그 대리신고자가 변호사가 그래서 권익위에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거를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것을 대검에다가 보냈어요, 수사 의뢰를. 경찰 다 제끼고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봤거든요. 예. 왜 대검이 있지? 라고 했는데, 이 카톡 내용은 이제 권익위에서도 꼼꼼히 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경찰 지금 청장이라고 제가 정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의 가장 높은 수장 이름이 언급이 되면 네. 당연히 권익위에서도 이거 경찰을 어떻게 보내줍니까? 대검으로밖에 갈 수 없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경찰도 이제 그 권익위가 경찰에도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 대검에다가 의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통보 갔다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이렇게 다급하게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네. 이런 간담회를 가져서 이 얘기를 좀 꺼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 방 변호사는요, 한국형 마피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형 마피아라고 제가 한 이유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우리 사실 대한민국 K-팝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면서 네.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부와 어떤 지위를 굉장히 얻게 되잖아요. 두 가지 그 다 인기를 가지죠.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게 경제인과의 그 협력 그리고 그것이 이제 권력이 돼서 공권력과의 또 유착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어떤 그
형성된 그 집단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런 한국형 의미에서. 스타일의 어떤 마피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런 식으로 약간 조직이 이게 결속되는 것 자체가 하재근 평론가님, 이 한류를 등에업은 아이돌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다른 공권력과 유착이 된 형태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피아라는 게 어떤 그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데 네. 그 집단이 권력하고 유착이 돼서 보호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마피아의 기본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케이팝 이런 스타들도 이들이 무슨 조폭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세력으로서 이들이 공권력에 유착되고 보호를 받았다면 이게 바로 일종의 한국형 마피아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데 지금 뭐 경찰총장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경찰총장이 누굴 가리키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고위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근데 그 고위직 말고도 뭐 여러 경찰 이름이 대화방송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이 변호사 말은 그들이 다 유착된 것은 아니고 제일 높은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유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일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유착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공직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이 교류를 나누면서 음으로 양으로 좀 이렇게 믿는 뒷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이 채팅방에서 드러나는 그 방향무인한 행태, 정말 네. 세상 무서운 거 없는 듯한 이런 행태,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을 지금 이 방 변호사가 제기하는 것 같고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휴대폰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을 압수를 안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게 말이 되나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너무나 이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왜 또 거기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나온 게 했는지 없었죠. 이상하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어느 휴대폰 수리업체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질 않아가지고 수사가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때는 또 수색 영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유착이 돼 있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하고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 개인적인 일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죠. 근데 그 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경찰이라든가 검찰 간의 혹시 연관관계 이런 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또는 시청자 또는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승리의 그 문제 이전에 제일 네. 처음 버닝썬에서 한 김모 씨가 추격으로서 상해 그 폭행에 대한 그 고소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승리 씨의 어떤 문제, 뭐 성매매 알선 문제로 비화됐다가 지금 정준영 씨가 귀국하면서 모든 문제가 그런 성적 일탈 문제에 지금 네. 뭐 주력이 되고 있어요. 블랙홀처로 지금 빨려 들어가면서 사실 인터넷에서는 지금 뭐가 계속 검색어냐면 관련 연예인들 이름. 아까 우리가 계속 이 얘기했지만 뭐 그걸 찾아내는 건 누구다 이런데 함몰되다 보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경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처음에 버닝썬 문제가 터졌을 때 강남 경찰서의 어떤 유착 문제로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그 문제가 시끄러웠는데 네. 결코 덮어질 수 없다. 이것이 성매매 의혹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거예요. 덮어질 수 없는 것이 버닝썬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찰에 믿을 수 없다. 경찰이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임방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제보자들이 경찰로 안 가고 권익위로 갔고 또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왜 권익위는 경찰한테 안 보내고 검찰로 갔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시점인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120명이 넘는 그 수사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계속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런 제보며 이런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찰총장이라는 걸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로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거기 경찰관이 120명이 투입되고 150명이 투입되고 200명이 투입돼도 예. 제대로 수사가 될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만약 정말 그 정점 경찰에 그렇게 고위 관계자가 관계대에서 유착이 돼 있는 거라면 이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될까? 사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착 부분에서는 아무리 광수대라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될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점은 굉장히 뼈아픈 점입니다.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보여줄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단으로 이게 자막으로 나가는 것 중에 정준영 씨 마약 관련 검사도 한다는 게 지금 방금 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정준영 씨가 내일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은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 이거 하재영 평론가 이게 네. 승리 씨하고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겠다는 얘기인 것 예, 같아요. 그 경찰에서는. 부분도 단순히 승리 씨하고의 연관 때문에만 일단 한번 보자 그런 차원인지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마약 투약에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또 뭔가 다른 단서가 있는 건지 네. 지금 이 이른바 그 채팅방 원본 파일이라고 하는 그 엑셀 파일 그게 거기에 대해서 몇몇 부분이 지금 보도가 나왔지만 네. 보도로 알려진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고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혹시 그 안에 지금 개연성이라고 표현된 뭔가 마약과 네. 관련된 대화가 나온 것인지 그래서 단서를 쥐고 지금 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뭐 지켜봐야 될 것 한번 봐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참 마지막으로 이준재면서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굉장히 한류를 잘한다 칭찬을 했었는데 한류에 앞장서 있는 스타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뭐 경제적으로도 얻고 그다음에 지위를 얻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얻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많은 뭐 다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뭔가 좀 보통 일상인들이 생활하는 것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새로 나온 권력과의 유착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지금 방정현 변호사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서장 정도가 아니다. 가장 큰 우두머리하고 유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의 큰 본류로서 네. 철저히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한 사건 내용에서 경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 나가는 내용도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유착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하지만 최종훈 씨도 조금 언급이 된 사람이긴 했었죠. 예, 최종훈 씨가 최초에 보도될 때 네. 문제 대방에 승리 씨 말고 뮤지션 2명이 더 있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뮤지션 2명 중에 한 명이 정준영 씨로 이제 현재 밝혀졌고 나머지 한 명이 최종훈 씨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부인한다고 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최종훈 씨 소속차에서 나온 게 전에 반응은 이거예요. 예, 연예인들과 예. 친분이 있을 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소속사에서는 지금 해명을 했었는데 네. 방금 이제 경찰이 뭐 조사를 한다는 거 보니까 아마 대화방에 등장한 그 동료 뮤지션 중에 한 명이 최정훈 씨가 맞았던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내용이 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달라, 대중이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건 내용.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에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과의 유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한 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대화방 참여자 중에서 한 명이 경찰과 유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방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네. 유착 의혹에 대해서 최정훈 씨를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혹시 방 변호사가 지목한 그 한 명이 최정훈 씨였던 건지 뭐이 부분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평론가 이게 지금 수사가 처음에는 단순히 폭력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은 자신들이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종훈 씨 얘기도 최종훈 씨가 무슨 성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뒷배를 봐줬다. 뒷배를 봐줬던 어떤 대목들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또는 뭐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방정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방정현 변호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유착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에 다 이제 넘어갔고 원본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경찰로서는 되게 초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도 하고 실제로 원본에서 얼만큼의 더 자신들이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권익위가 알고 있고 대검에 넘어간 원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방정현 변호사도 사실은 복사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 압수 안 된다, 난 줄 수 없다. 그런데 당신들과 관련된 부분들 일부는 내가 그러니까 수사에 관련된 협조를 하겠다고 복사를 해줬거든요. 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본 내용에 따라서는 더 크게 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경찰이 확인된 부분만 하정우 변호사님, 일반 시청자분들 그 부분만 믿어야지 나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 엉켜있는 그 부분은 좀 또 사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인터넷에 엄청난 지금 소문들이 퍼지고 예. 있고 누가 언급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냐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한 소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승리 씨하고 정주영 씨가 연예계 거의 마당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주변 지인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고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은 생기더라도 소문에 혹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의심을 한다거나 뭐를 이렇게 막 폭로한다거나 근거도 예. 없이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경찰이 밝힌 내용 정도의 수준에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